아프고 난 뒤에 내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비용, 여러 가지 비용 가치를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거 하나.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그거 하나.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버스 피알랑 김용석입니다. 202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노화잖아요. 어쨌든 노화에 우리가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홀마크가 있다고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든지 단백질의 변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엄청 다양한 이런 원리들이 있었죠. 그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왔을 때 사실 노화가 진행되는 건데, 그래 그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피부 먼저. 당연히 1순위는 자외선 차단제죠. 이거는 제가 백날 천날 떠들어도 똑같이 자외선 차단제를 첫 번째 순위로 잡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무조건 필수적인 단계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겁니다. 아직 외국에서는요, 남성분들은 선크림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성분들도 선크림 쓰는 게 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정도지, 내가 어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쓴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K-뷰티가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를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너무 좋고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 결국은 생활 습관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되게 어린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 바를 때 2번은 꼭 발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아예 높은 걸 사용하세요. SPF 50짜리 PA 플러스 4개짜리를 사용을 하면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녁에는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형광등 빛에도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주 강한 라이트, 우리가 야구장이라든지 그 정도로 강한 그냥 빛도 우리 피부에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탄 선크림이 필요하다.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유리창에 필름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보이는 저희 병원 뒤에 이 유리창에는 자외선 차단 필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도 선크림을 바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좋죠? 자, 피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새해 소원 뭐예요? 개인적으로 살을 뺐으면 좋겠다. 또 운동을 좀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새해 소원, 새해 목표를 세우는 그게 전부 다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노화를 예방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게 인정할게요. 왜냐면 원장님의 과거 영상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당장은 내가 느낄 땐 잘 모르지만 꾸준히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인성 노화, 나이를 내가 먹어가면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과정에서 계속 세포는 노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점점 기능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포의 분열 속도를 떨어뜨려서 천천히 가게 만들어주면 남들보다 내가 노화가 훨씬 덜 진행되겠죠. 우선은 내가 노화를 예방한다는 거는 그 노화 속도를 늦추게끔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음식을 줄이라는 거죠. 이 다이어트는 소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적으로 굶는 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다이어트를 할 때 필수적인 게 소식과 운동인데, 소식에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되게 좋고요. 채식을 많이 하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성화를 시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증가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많게 되면 우리가 글라이세믹 인덱스, 즉 당 지수라고 하는 음식들이 되게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당을 한 번에 세포으로 확 끌어넣어요. 그런데 세포 수준에서 봤을 때는요, 당이 이 정도만 필요하면 된 거야, 내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근데 갑자기 이만큼이 들어왔죠. 이만큼은 쓰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저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깃집 가셔서 고기 드시되 중요한 거는 끝나고 밥 먹지 마세요. 식으로 냉면 주세요, 비빔냉면 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금지. 그런 것만 좀 잘 조절해도요, 같이 음식을 먹고도 훨씬 살이 덜 찌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 되게 중요해요. 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피부에 한번 더 붙여볼까요? 자, 바로 당화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열이 있고요, 단백질 구조가 상당히 많죠. 그게 당이 너무 많이 붙음으로 인해서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겨서 AGE 단백질이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환자분들을 이렇게 늘 모든 환자분들 테스트를 쭉 해서 보면 보통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제가 좀 보게 되면요, 2.0 이하는 거의 정상이에요. 근데 2.0보다 높으신 분들인데 간혹 한 2.5, 3.0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화 현상으로 생기는 이 단백질이 내 몸에 이미 축적이 됐고요. 그러면 조직이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단단하고 뭔가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몸의 염증을 점점점 악화시키게 되고 회복하려고 하는 힘도 훨씬 더 적게 돼서요, 나중에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 몸의 노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 넘어가면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려요. 노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속 노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식단도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좀 하시고 항산화제 복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꼭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2.5가 넘어가면 너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일입니다. 사실 저는 과일을 지금 현대 시대에 있는 과일은 다 건강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이미 너무 과일들이 달아요. 제가 생각하는 과일 중 건강한 과일은요, 좀 약간 떫고 맛없고 약간 좀 더 당도가 떨어진 과일일수록 훨씬 더 낫고요. 과일 섭취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스. 과당 덩어리입니다, 이게. 당 덩어리예요. 과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 영양소, 미네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도 너무 높고요. 이 당이 너무 높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과당이 또 어마어마하게 당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AGE 단백질이 엄청나게 축적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식습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동인데,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걷는 거 운동이 아니다. 그럼 집안일 하는 건 운동이 아니다. 바로 그 정도는 운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걷는 거를 좀 평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칼로리를 소비한 거지 운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약간 힘들어야 돼요. 자전거 있죠? 제일 좋은 건 자전거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하실 수 있는 분은 수영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고, 약간 내가 숨이 차는 정도, 약간 숨이 좀 차고 힘든 정도를 넘겨줘야 기본적으로 운동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음식을 덜 먹으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덜 나와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자가포식을 쫙 해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을 쭉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자, 그게 소식을 했을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음식을 적게 먹었을 때는 오래 건강해지는 게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함인데,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첫 번째는 심혈관계죠.
심혈관계가 다 열리잖아요. 약간 내가 숨차게 운동을 하고 약간 힘들게 운동을 하는, 그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심폐기능이 좋아지죠. 심장에서 한번 꽝 쪼졌을 때 혈관이 쭉 한 번에 갈 거고, 폐도 기능이 좋아져서 한 번에 들어오는 산소량이 한 번에 쑥 들어오고 나가는 양 때문에 훨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되게 적으면 여러 번 펌핑을 해야 되고 여러 번 숨을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훨씬 더 같이 뭔가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덜 일하고 효율적으로 가느냐, 많이 일하고 비효율적으로 가느냐를 봤을 때, 운동을 하면 이런 심폐기능이 좋아지니까 훨씬 덜 쓰고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쓰죠. 볼링을 공을 많이 굴리는 게 스코어에 좋아요? 적게 굴리는 게 좋아요? 골프는? 그래.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적게 하면서 스코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 스코어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근육이 수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일상 운동에서는 그런 근육의 수축은 나한테 이미 적응된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약간 과한 수축 작용이 오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마요카인이라든지 요즘 세스트린이라고 해서 근감소증과 상당히 연관되어져 있는 단백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분비가 증가하면서 노화를 예방해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운동할 때는 약간 힘들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을 빼고 싶을 때 팁을 한 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살 뺄 때 걷는 거, 아까 제가 별로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지 안 된다고 했죠. 최소 30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30분 이상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유산소 해보면 너무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지겨우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분 확 자전거 하고 1분 천천히, 2분 천천히 하고 1분 확 하고, 그거 10분만 해도요. 10분만 해도 웬만큼 에너지 대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30분 이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운동할 때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등산이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산을 계속 걸어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서 숨은 계속 차죠. 호흡은 딸리죠. 근데 심폐는 늘어나죠. 근육, 다리 큰 대근육 쓰죠. 요즘 조금 나이가 좀 들면서 내가 힘이 좀 떨어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가는 것도 상당히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에서도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육량 1kg가 증가하는 게 몇천만 원 아낀다. 왜냐면 요즘에 이 근육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항노화에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왔을 때 이런 질환들이 생겨서 일단 이걸로 커버하는 병원 비용이 근육 1kg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만큼 근육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아프고 난 뒤에 내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비용, 그 다음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이런 기대 비용, 여러 가지 비용 가치를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팔다리 힘들고 눈 안 보이고 이런 걸로 고생하면서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 좀 더 이런 걸 예방해서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사실은 이걸 모든 걸 한 번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탄수화물 줄이는 거, 그거 하나. 탄수화물 줄이려면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거 하나 딱 얘기하면, 저는 밀가루만 딱 줄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운동 일주일 내내 어떻게 가요? 못 가시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 일주일에 한 번만 유산소 30분만 딱 가자. 그거 하나. 우리가 큰 목표를 갖고 가기보다 요거 한 단계가 내 몸에 익숙해지고 이거에 대한 약속을 내가 지켜나갔을 때 얻는 즐거움을 조금씩 늘려나가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새해 목표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거와 동일하다. 자,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